코스피가 5천을 뚫었습니다. 꿈의 지수라고 불리던 그 숫자를 드디어 찍은 거예요. 코스닥도 968포인트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천스탁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계좌 잔고가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무섭고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싶어서 조급합니다. 보유자도 두렵고 관망자도 두려운 이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악재가 나와도 그냥 씹어 먹어버려요. 장중에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나스닥 선물이 1% 빠졌다고 하면 어땠겠어요? 아침부터 패닉이었을 겁니다. 대형주들 줄줄이 빠지고 개미들 멘탈 나가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나스닥 선물이 1%대로 하락해도 우리 시장은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요. 완전히 디커플링이 된 거죠. 미국이 흔들려도 한국은 제 갈 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시장의 밸런스예요. 반도체의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깐 쉬는 날이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지수가 출렁였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치고 올라왔어요. 로봇주들도 불을 뿜었고 그동안 소외됐던 2차전지 주식들까지 반등하면서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한쪽이 쉬면 다른 쪽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요.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 나쁜 뉴스가 나와도 그래서 뭐 하고 넘어가는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 확 달려드는 거죠. 코스피는 5천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썼고 코스닥도 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괜히 역추세 매매한다고 쇼치거나 너무 올랐다고 섣불리 팔면 안 돼요. 가는 놈은 더 가는 장이거든요. 물론 영원히 오르는 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세를 믿고 가야 할 때예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소외됐던 애들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 섹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바이오주들이 꿈틀거리더니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맞았어요, 바이오가. 근데 이제 드디어 반전의 서막을 알린 거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선주와 엔진 관련 주식들이 확 살아났어요. 한동안 쉬어가던 섹터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한쪽에만 몰려있다가 이제 슬슬 퍼지는 느낌이에요.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지수만 보면 코스피 5천이잖아요. 신고가예요? 그럼 모든 종목이 다 오르고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주식이 더 많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시가총액 큰 애들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수 5천의 체감과 내 계좌의 체감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지수는 축제 분위기인데 내 계좌는 조용한 거죠.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요. 보통 주가가 급등하면 이격도가 확 벌어지거든요. 이격도가 뭐냐면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너무 벌어지면 과열이라는 신호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5일선과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마치 천국의 계단을 한 칸씩 밟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급하게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패턴이면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는 놈만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코스피가 5천을 찍었잖아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웃긴 건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코스피 3000 시대에 머물러 있는 주식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박 과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과장님은 작년 초에 중소형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실적도 괜찮고 PER도 낮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기다렸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코스피가 5천을 찍는 동안 그분 계좌는 거의 제자리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 역사적 순간이라고 난리인데 내 계좌만 조용한 거죠. 반면에 30대 김대리는요. 올해 초에 로봇주에 올인했어요. 레버리지까지 써서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벌써 100% 넘게 벌었어요. 연초에 세운 목표 수익률이 30%였는데 1월도 안 끝났는데 3배를 넘긴 거예요. 같은 시장, 같은 기간인데 누구는 100%를 벌고 누구는 제자리인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의 민낯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만 돈이 몰리고 있어요. 이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시총 높은 애들 위주로만 돈이 돌아요. 되는 놈만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양극화가 왜 생기는 걸까요?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돈이 넘쳐나면 오히려 검증된 곳으로만 쏠리거든요. 안전하게 가자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장이에요. 주도주를 못 잡으면 지수는 축제인데 나만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한마디로 공포예요. 근데 이 공포가 좀 특이해요. 주가가 폭락해서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올라서 무서운 거예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먼저 볼게요. 현대차 보유자들 요즘 전화기 붙들고 있어요. 팀장님, 저 현대차 수익이 너무 많이 났는데 팔아야 할까요? 이런 상담 전화가 쏟아진대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겠고 떨어질까봐 무섭고 수익이 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수익이 나서 고민인 거예요. 팔면 더 오를 것 같고 안 팔면 빠질 것 같고 매일 밤 잠이 안 온대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괴롭습니다. 매일 지수가 신고가를 찍잖아요. 뉴스에서는 5천 돌파, 역사적 순간이라고 난리예요. 주변에서는 얼마 벌었다 자랑이에요. 나만 이 파티에 못 낀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근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지금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 상태예요. 보유자도 두렵고 관망자도 두려운 거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 빼고 시나리오를 짜라고 해요.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이 종목이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지면 줄인다. 내 총 잔고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한다. 이렇게 숫자로 기준을 세워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준 없이 장에 임하면 뇌동애매하기 딱 좋아요. 특히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은 좋지만 조정 한번 오면 레버리지가 독이 됩니다. 작은 하락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에요. 기업들이 작년 4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발표하는 시즌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 거예요. 주식시장에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무슨 표시냐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때 사고 실제로 뉴스가 나오면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면 더 오를 게 없거든요.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로봇주들이 딱 그 상황이에요. 로봇주 얼마나 올랐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먹고 하늘 높이 치솟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아직 매출도 별로 없고 영업이익은 더 없을 거예요. 주가는 시총 1조인데 영업이익은 고작 몇십억, 심하면 몇 억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할 거라고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조선주는 좀 달라요. 조선주들은 실제로 수주 잔고가 쌓여 있거든요. 올해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게 눈에 보여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오히려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펀더멘털이 받쳐주니까요. 지금이 옥석 가리기의 시간이에요. 내가 가진 종목이 단순한 테마주인지 아니면 실적을 동반한 성장주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테마만 먹고 올라온 종목은 실적 발표 때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돈을 버는 기업, 매출이 늘고 있는 기업은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날개가 될 수 있죠. 이번 실적 시즌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심판대가 될 겁니다. 현대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래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대차가 어떤 주식이었는지 만년 저평가주였어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안 가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30만 원 언저리에서 맨날 미끄러졌어요. 30만 원 턱에서 삐끗하면 조롱받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루 만에 15% 올랐어요. 기아도 11% 폭등했고요. 대형주가, 그것도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인 자동차 대장주가 하루에 15%씩 오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주식 20년 하신 분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요. 112조 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조대에서 놀던 회사였어요. 코스피 시총 5등 이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3위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이 현대차인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시총이 거의 2배가 된 거죠.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받고 있어요. 예전에 현대차 PBR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0.5배였어요.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의 절반밖에 평가를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10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시장이 드디어 현대차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고요? 도요타랑 비교하면 아직도 싸거든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는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 로봇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높여가는 완벽한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현대차 같은 주도주를 보유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아야 해요? 들고 가야 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굳이 서둘러 팔 필요 없어요. 추세가 꺾일 때까지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현대차 차트를 보세요.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추세가 깨질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정석이에요. 괜히 미리 팔았다가 더 오르면 그때 멘탈이 진짜 나가거든요. 판 가격보다 더 오르는 주식 쳐다보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30%만 파세요. 보유 물량의 30%만 팔아서 일단 수익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70%로 더 먹는 거고 떨어지면 현금화 한 30%로 다시 살 수 있어요. 완벽한 절충안이죠. 전부 팔거나 전부 들고 가거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 안 해도 돼요. 신규 진입은요, 솔직히 지금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손익비가 안 맞거든요. 손익비가 뭐냐면 내가 감수하는 리스크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에요. 지금 현대차를 산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20%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30%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손익비가 안 맞잖아요. 리스크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을 기다리라고요. 현대오토에버처럼 한바탕 오른 뒤에 옆으로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다시 올라갈 때 타는 게 훨씬 안전한 전략이에요. 조급함을 버리고 기회를 기다리세요. 트럼프가 또 관세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형이 한마디 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어땠겠어요? 시장이 출렁했을 거예요. 관세 폭탄 맞으면 수출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니까요. 근데 지금 시장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에요? 맨날 하던 말 또 하는 거잖아요. 시장은 새로운 악재에 반응하지 이미 알려진 악재에는 둔감해요. 이걸 known 리스크, 알려진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터지면 어떡하냐, 중동 상황 불안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겪어본 게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어봤고 이스라엘 사태도 겪어봤어요. 그때마다 주가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급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였어요. 오히려 진짜 무서운 건 실적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이 안 되지만 실적 둔화는 주가가 먼저 알아채거든요. 실적이 나빠지는 게 확인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빠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괜히 버티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미국 시장도 참고하세요. 지금 미국도 갈리고 있어요.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는 안 좋고 대형주는 가는데 중소형주는 따로 놀아요. M7 안에서도 3개는 잘 가고 3개는 못 가요. 단순한 공포감에 팔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세요. 지금 시장을 보는 기준을 바꿔야 해요. 왜냐고요?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코스피가 3,001대랑 5,001대랑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눈높이를 높여야 합니다. 예전엔 시가총액 5천억 원 정도면 소형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1조 원은 돼야 소형주 취급을 받아요. 지수가 70% 가까이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시총 기준도 그만큼 올려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이기도 하고 시장에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지금 시총이 2천억, 3천억인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좀 의심해 봐야 해요.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이 기업은 아직도 시총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시총 1조 원 미만의 기업들은 테마나 내러티브만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스토리만 붙으면 5천억에서 1조까지는 그냥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1조 원이 넘어가면 달라요. 그때부터는 실적이 있어야 해요. 매출액이 늘어야 하고 영업이익이 지켜야 해요. 숫자 없이 스토리만으로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어요. SK텔레콤 같은 기업이에요. 펀더멘털은 탄탄한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아직 시세를 못 낸 애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키 맞추기 장세에서 부각될 수 있어요. 너무 높은 곳이 무섭다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찾아보세요. 펀더멘탈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제 가치를 찾아갑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준은 하나예요. 펀더멘털이에요.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지, 매출이 늘고 있는지, 그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출렁여도 숫자가 찍히는 기업은 결국 올라가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좋아질 기업,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기업에 주목해야 해요. 높은 곳이 무섭다면 낮은 곳에서 기회를 찾으세요. 지수가 5천을 넘었습니다. 6천을 향해 갈 수도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